오늘 시장 정말 정신없었죠? 마치 경제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 같은 아주 혼란스럽고 위험한 하루였는데요. 그 핵심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경제가 완전히 서로 다른, 그러니까 정반대의 신호를 동시에 보낼 때 도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경제탐정이 돼서 이 단서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시죠. 자, 그럼 먼저 사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장이 왜 갑자기 무너졌는지 그 순간의 핵심적인 사실들부터 한번 짚어보죠.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0.27%. S&P 500 지수가 6,606으로 마감하면서 0.27% 떨어졌는데요. 이게 그냥 조금 내렸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2025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시장의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200일 이동평균선, 대략 6,615선 아래로 뚫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건 기술적으로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따로 있습니다. 시장의 최고 스타, 정말 잘 나가던 기업 중 한 곳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엄청난 호재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죠. 반도체 거인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실적 발표를 봤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81%에 분기 매출은 238억 달러. 이건 그냥 역대급 실적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주가가 그날 하루에만 3.8%나 폭락해버렸어요. 최고의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 반응은 최악이었던 거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핵심은 바로 시장의 심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문구가 딱 맞아요. 성장에 대한 믿음이 이 투자금 과연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으로 바뀐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으시세요? 맞습니다. 딱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이에요. 그때도 엄청난 투자가 결국 공급 과잉 공포를 불러일으켰거든요. 지금 정확히 그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혼란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범인은 누굴까요? 이제 1970년대에 나타났던 그 무시무시한 경제 괴물, 그 유령을 소환할 시간입니다. 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 이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죠. 이건 중앙은행이나 투자자나 모두에게 최악의 시나리오, 그야말로 악몽입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멈추고 일자리는 사라지는 이 세 가지 최악의 상황이 한꺼번에 덮치는 거거든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지금 경제 데이터가 1970년대 상황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수준이에요. 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죠? 지금은 중동 에너지 쇼크가 있고요. 당시 실업률이 올랐죠? 지금은 충격적이게도 일자리가 9만 2천 개나 사라졌습니다. 그때 인플레이션이 문제였죠? 지금 생산자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완벽한 평행 이론이에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중앙은행을 완전한 함정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물가 잡자고 금리 올리면 경기가 박살나고 경기 살리자고 금리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폭주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다는 거죠. 자, 이제 현장에 남겨진 단서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지금 경제 데이터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극심한 불확실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한쪽을 보면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가 18.1. 이건 제조업 경기가 아주 뜨겁다는 신호거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 5천 건으로 역사적으로 엄청 낮은 수준이에요. 야, 경제 아직 쌩쌩하네. 이런 신호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정반대 데이터가 시장을 때립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9만 2천 개나 사라지고 실업률은 4.4%로 치솟고 아니야, 고용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어.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죠. 뜨거움과 차가움, 이 모순이 바로 지금 혼란의 근원입니다. 범죄는 보통 혼자 저지르지 않죠. 이 위기를 퍼펙트 스톰으로 만들고 있는 두 명의 강력한 공범이 있습니다. 그 정체를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범은 외부에서 왔습니다. 바로
에너지 공급 충격이죠. 지정학적 분쟁 때문에 카타르 LNG 시설이 파괴되면서 전 세계 공급량의 무려 17%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범은 내부에 있습니다. 매파적 마비 상태에 빠진 중앙은행, 바로 연준이죠. 경기 둔화도 무섭지만 인플레이션이 더 무섭다면서 금리를 내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미국 연준뿐만 아니라 영국 영란은행, 유럽 중앙은행까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전부 금리를 동결하고 인플레이션부터 잡겠다는 매파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전 세계가 동시에 수도꼭지를 꽉 잠가버려서 글로벌 유동성 자체를 질식시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위험은 우리가 맨날 보는 주식시장 너머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훨씬 더 큰 위기를 터뜨릴 수 있는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균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는 거대 은행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조용히 우리가 잘 모르는 새로운 시장의 붕괴에 돈을 걸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우리가 못 보는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이 문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에서 헤지펀드 고객들한테 뭘 자문하고 있냐면요. BDC나 사모대출 관련해서 숏 전략, 즉 가격 하락에 베팅하라고 조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모대출 시장이라는 건 은행 말고 투자 펀드들이 기업에 직접 돈 빌려주는 약간 그림자 금융 같은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 이게 바로 시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블랙스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모 신용시장의 시스템적 붕괴라는 꼬리 위험이죠. 만약 이 시장이 무너지면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처럼 그 충격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가는 끔찍한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투자자들을 위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이겠죠? 최종 평결은 명확합니다. 베어리시, 약세장입니다. 외부에서 터진 공급 충격, 꼼짝 않는 중앙은행의 정책, 그리고 차트마저 무너져버린 기술적 상황.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5조 7천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옵션 규모입니다. 옵션 만기일에는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거든요. 이미 유리잔처럼 위태로운 시장에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란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분석을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의 짙은 안개와 통제불능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흠 하나 없는 현금 흐름이라는 견고한 요새에 숨어서 유동성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알파, 즉 살아남는 길이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수익을 낼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